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산과 바다 등 해맞이 명소마다 붉게 떠오른 첫 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북은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반영 여부,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 완공 등으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센터의 운영이 부실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3곳의 운영이 취소되고 일부 시설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산과 바다 등 해맞이 명소마다 첫 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붉게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기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둠을 뚫고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원숭이의 해, 첫 태양은 넓은 대지를 밝게 비춥니다. 시민들은 예를 갖춰 절을 올리며 올 한 해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심신을 연마하려 합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새만금, 신명난 풍물 소리가 새해 아침을 깨웁니다. 시민들은 풍등과 풍선에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늘 높이 날립니다. 애기가 또 운동선수거든요. 부상 당하지 말고 좋은 성적 거두라고 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들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고1 되니까 더 공부도 잘하게 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주와 진제, 남원등지에서도 붉게 빛나는 해를 맞이하며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해맞이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앞으로 꿈이 있는데 그 꿈도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와 설레임을 맞는 2016년에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해부터 전주시와 산하출연기관이 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합니다. 전주시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새 조례는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사업을 명분화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와 익산, 장소 등 5개 시군의 승마시설을 묶어 올해 말산업특구에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 사육농가가 부족해 말산업특구 신청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사육농가와 승마시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조련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특구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경북, 경기도 등 3군데 광역자치단체가 말산업 특구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과 강원 등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반영 여부,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 완공 등으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현재 11석인 전북의 선거구는 조만간 10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석이 줄어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의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신당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성엽 의원만 탈당해 전북에서는 아직 신당 바람이 미미하지만 정동영 전 장관이 신당으로 갈 경우 신당 바람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제공항의 신설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이 반영되면 2023년쯤 전북의 하늘길이 넓게 열립니다. 공항의 경우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데 공항의 경우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전주 에코시티와 군산 등의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우려됩니다. 수요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요즘 고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쯤 가면은 미분양이나 미입주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올 연말 부지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12개인 식품기업 유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는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구가 바뀌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큰 김제부안은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돼 전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익산 갑 선거구의 경우 이춘석 현 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 남원 순창 선거구는 강동원 현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의 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 덕진 선거구는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는 관광 패스 라인이 올해 14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관광 패스 라인을 올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관광지의 입장료와 음식값, 그리고 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이 제도는 할인 가맹 점수와 최대 10%인 할인폭을 더 늘리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구청장을 시장 임명하는 이른바 일반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전주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3개의 구청을 올해 7월에 모두 없앱니다. 대신 36개 동주민센터를 거점동 10곳과 일반동 26곳으로 나눈 뒤 거점동 10곳에 구청 기능을 맡깁니다. 구청 폐지로 남는 인력은 주민센터에 집중 배치합니다. 주민센터 신청과 구청 심사 2단계를 거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한 단계로 줄이는 등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와 동으로 단축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 구청 폐지는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한 뒤 전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책임동은 인구 7만 명이 기준으로 행자부는 시군의 자율적인 개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지역의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개의 구청이 있는 전주시는 구청을 없애는 장점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거쳐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체 분석을 해서 이게 맞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서 2개의 구청과 33개 동주민센터가 있는 전주시는 구청을 폐지하면 7개의 거점동과 26개의 일반 동주민센터로 개편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 시험을 거부했던 로스쿨생들의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오는 4일에 치러질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변호사 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000여 명이 위임을 철회했으며 전북의 로스쿨 학생 80%도 위임을 철회하고 시험에 응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교수들도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논의할 법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을 믿고 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진안 무주권 지질자원이 1차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진안 마이산과 무주 구천동 계곡 등 진안과 무주의 지질자원을 조사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진안과 무주 지질자원의 지질과 역사,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며 지질자원의 높은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진안 무주권 지질자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센터의 운영이 부실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3곳의 운영이 취소되고 일부 시설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활센터는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에서 최하위 10%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자활센터도 3년 연속 최하위 10% 판정을 받아 지난해 운영기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근로 사업하면서 창업을 하는데 일반 시장 경쟁하고 했을 때 이제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었죠. 전국 240여 곳의 자활센터 가운데 3년 동안 하위 판정을 받아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곳은 3곳. 이 자활센터는 모두 전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단순 봉사형 일자리에 편중돼 있고 자활 사업을 통해 기초소득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적은 탓입니다. 공공성이 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적게 날려가지고. 자활센터 운영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저소득층 근로자들도 시장을 뚫고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그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간적인 제약에 맞춰서 그 자활 사업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로부터 주차장 확보 예산을 지원받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18곳에서 주차장 확보 비용 지원을 신청해 1년 전보다 80%가 늘어난 8,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한 명당 50만 원, 단독주택은 최대 170만 원을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군산항의 중국과 교역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중국과 교역 물동량이 지난 2013년 164만 톤이었지만 2014년 194만 톤, 지난해 11월 현재 182만 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으로 군산항의 중국 물동량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잇따라 동상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완주군 모악산 정상에서 23살 김모 씨가 동상과 오한 증세가 심하다고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오전 8시에도 완주군 운장산에서 가족과 해맞이를 온 13살 채모군이 발에 동상이 걸려 구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 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